이런 지역은요,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곳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조심해야 될 지역을 찝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은요,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곳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건 다 아시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값도 같이 추락하고 있어요. 매매와 전세가 동반 추락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 전세 가격이 밑을 모르고 끝을 모르고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물량이 넘쳐나는데 세입자 구하기 힘들죠. 요즘에 세입자들한테 명품 백 주시는 거 아시죠? 네, 집주인들이. 그 다음에 대출 이자도 다 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입자들이 완전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전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전세 물량 찾아보세요. 널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여기다가 늘어난다고 보세요. 새 아파트에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전매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풀린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집주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거주 요건이 풀리면서 새 아파트에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안 그래도 전세 물량이 많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입주 물량까지 겹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야, 여기 진짜 폭락했어, 폭락. 대폭락. 여기 거의 막 2년, 3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투자해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전셋값이요,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리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세 가격이요, 지금 심각한 지역은 2년 전으로 아예 회귀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진짜 맨날 차트 보는 대로 매주 족족 빠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전세 가격은 더 빠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내년에 조심해야 될 지역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지역인데요.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입주 물량이 폭탄을 내린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지역은 나중에 투자하세요. 정말 때가 됐을 때 해야지, 내가 돈도 없는데 이 집값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면 정말 버티기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입자 지금 안 맞춰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지역들이 전셋값도 많이 떨어지고 입주 물량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1위는요, 세종시였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진짜 한 2, 3년 전만 해도 진짜 매번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전세 가격도 진짜 많이 갖춰져 있는 오르던 지역인데, 네, 1위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네, 전셋값이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대구고요. 여러분, 대구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네.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었고, 지금 전세 물량이 다 시장에서 해소가 되지 못하면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위는 인천입니다. 아마 부동산 뉴스 기사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천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죠. 왜 그 연예인 김광규 분이 나 혼자 산다 해서 집을 마련을 계속 못하다가 마련하셨는데 뭐 가격이 떨어졌다 막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인천이 정말 많이 매매 가격도 그렇고요. 전셋값도 거의 폭탄 수준을 맞이할 정도로 수도권의 성원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4위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강남입니다. 자, 강남은요, 전세 가격 낙폭이 훨씬 커요. 다른 지역보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억걱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내년에 강남의 입주 물량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제로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죠. 공식 통계 기관인데 여기서 전세가 변동률을 좀 조사를 했었어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걸 봤더니 지금 압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종이 지금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인천, 대전도 만만치가 않았고요. 경기, 서울 뭐 이렇게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진 지역은 없어요. 전국이 5% 정도 빠졌고 개별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인천, 세종 막 이런 지역들을 대구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세 물량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세입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초 전세, 완전 낮은 가격에도 전세를 내놔도 지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지역에 전세가가 떨어졌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갭 투자를 하면 정말 많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점이 됐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받쳐주질 않는 거죠. 세입자도 못 구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번은 첫 번째는 맞췄지만 다음 텀이 돌아갈 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중도 퇴실을 해요. 전세 못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금액만큼 내가 집주인 대출을 받아서 토해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역전세난이 전국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집주인들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진짜 전에 세입자가 나갔잖아요. 이제 계약이 끝나서. 그런데 2, 3억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2, 3억을 어디 가서 제가 구하겠어요. 당장 집주인이. 막 진짜 대출 받으러 진짜 막 온 동네 다 돌아다니고요. 하다못해 요즘에 다주택자 대출이 풀린다고는 했는데 막 임대 사업자나 아니면은 그냥 사업자 전환을 해서 진짜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도 하고 막 이래요. 다주택자의 대출 폭이 어쨌든 여전히 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막 사업자를 내세요, 일부러. 근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걸로 막 급하게 막고. 근데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 금리를 갚느라고 또 막 비싸지고 막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경매로 안 넘어가면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전국에서 전셋값이 올해 가장 많이 떨어진 우리 세종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제가 실제로 여러 단지에 이렇게 실거래가라던가 전세 가격을 조회를 했는데 매매 가격도 진짜 많이 떨어졌고요. 전세 가격은 거의 2년 전으로 회귀를 했어요. 그 정도로 낙폭이 큰데, 자, 불명예를 나는 이 세종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요. 지금 보면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2021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 완전 이렇게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21년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잘 눈에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마이너스 변동률로 밑으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종시가 또 왜 위험하냐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안 좋은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매매 가격, 전세 가격만 빠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자, 보세요. 세종시에
최근 몇 년 동안 입주 물량이 폭탄을 내렸어요. 지난해 무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아니 어떻게 입주 물량이 88%가 증가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폭탄을 내렸고요. 한꺼번에. 그러면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고 이 갭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어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실 때 이 갭이 작은 거는 막 전세가율이 80%, 90%, 막 100%까지 넘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가 안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 가격이 쉽게 말하면 10억인데 전세가 지금 5억에도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5억이라는 차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힘들 고난의 행군을 이어갈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2위, 3위를 차지했는데 이곳은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심해요. 자, 인천과 대구는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고요. 특히 하반기 들어서 인천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대구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너무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었죠. 인천의 집값이 과평가가 됐죠.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인천이 그 정도의 주거 인프라나 수요를 갖추지 않은 지역인데 갑자기 이곳에서 몰려갔죠. 그러면서 인천이 갑자기 뻥튀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인데 여기에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추락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인천과 대구가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내년에요. 2023년에 자, 입주 물량이 비가 내립니다. 폭탄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인천 보세요. 인천, 대구가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정도가 되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질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입주 후에 갑자기 막 집을 파는 사람들, 전세를 막 급하게 맞추는 사람들, 심지어 전세를 못 구해서 잔금을 못 맞추는 그런 입주 단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4위로 말씀드린 지역이 있죠. 자, 여러분 강남이 왜? 여러분 지금 강남 그거 아세요? 자, 강남의 심각한 점은 뭐냐면 지금 전국의 집값이 가장 다 빠지고 있는데 강남도 예외일 순 없잖아요. 어쨌든 강남도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강남에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치동 이런 데 강남은 학군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보통 새학기 때 학군이 좋은 지역은 전세 가격이 잘 안 빠져요. 특히 이제 강남, 대치동 이런 경우에는 워낙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보통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하기 전에 전세를 구하거든요. 3월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이때가 거의 피크였어요. 그래서 전세값이 거의 안 떨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맹모들도요. 내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금리에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전세를 안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도 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학군지 이곳에도 전세 물량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요, 강남의 전세 가격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에 2023년에 서울 중에서 강남의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거의 한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강남의 입주 물량이 집중됩니다. 왜냐면 사실 올해 강남에서 분양했어야 될 단지들이 분양을 안 하고 내년에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쌓였던 이제 입주가 다가온 도래하는 시점 내서 내년에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 물량도 겹치고 입주 물량도 서울 중에서 내년 입주 물량 중에서 25%가 강남에 집중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의 사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내 집 마련하실 때, 또 전세를 구하실 때도 세입자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2023년에 주의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기는요 저는 비를 피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이 좋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금리가 더 오르면서 상반기에 낙폭이 더 심하고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겹치면 정말 힘들어지는 단지,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더 정말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낙폭은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장마가 오고 있다고 하죠. 진짜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지금 아파트와 전세 가격이 동반 추락을 하고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면 뭐 리먼 사태 막 이럴 때보다도 지금 단기간에 낙폭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뭐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여기는 이제 저점을 찍었다. 그래서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여기 입주 물량이 겹쳐서 훨씬 더 전세 물량이 많아질 지역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갭 투자, 대출을 끼고 하시는 투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지금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이럴 때는 현금을 가지고 또 시드머니 모으기에 집중을 하면서 상황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2023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고난의 행군, 힘든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출 이자를 갚으신 분들은 빨간 맛을 하고 있죠. 빨간 맛이 아니죠. 거의 막 지금 악소리 나는 정도의 대출 이자를 갚고 계실 텐데, 저도 대출 이자 7%를 갚고 있습니다. 내년에 8%? 9%? 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오른 만큼 금리도 또 시장이 침체되면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우리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버티는 전략, 내 집 마련 전략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요 이제 오고 있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 부동산 투자 공부를 위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요 여러분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관심도 덜하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부미녀 올라갈게요.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